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고팀장 인사드립니다. 어제, 그러니까 7월 28일, 화요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이상 빠졌고 732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6023포인트까지 주저앉았죠.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올해만 벌써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습니다. 이게 진짜 주식시장인지 아니면 코인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 변동성이 너무나도 폭발적인데, 삼성전자는 무려 13%나 급락을 하면서 22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 SK 하이닉스까지도 14% 급락을 하며 155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검은 화요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다시금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6%까지 반등을 하면서 어제의 낙폭을 일부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싸우고 있으면서 약간의 하락이 보이곤 있지만, 아직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오늘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 그러니까 28일이죠. 왜 그렇게 장이 무너졌는지 복기를 한번 해보고, 오늘은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기술적 되돌림일 뿐일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28일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렸죠. 이날의 급락 트리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발 악재였죠. 어제도 말씀드렸듯 중국의 디램 업체 창신메모리, 그러니까 CXMT였죠. 이 회사가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무려 465%가 넘게 폭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7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의 자본을 등에 업은 중국 메모리 굴기가 눈앞에 현실로 확인이 되자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었죠. 두 번째는 바로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 넘게 빠지면서 나흘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이 8.9%, AMD가 8.2%, 인텔이 5.9% 급락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역시도 9%가량 밀리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공모가 대비 13% 아래까지 내려왔죠. 여기에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딜을 둘러싼 순환거래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AI 투자가 정말로 지속이 가능한 건지 근본적인 질문이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수급 역시도 최악이었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어제 단 하루 동안 무려 1조 6천억 원을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은 거의 7조하고도 4천억 가량을 매도를 했죠. 한 달 만에 삼성전자는 무려 고점 대비 41%가량 하락을 했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 가지의 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상반기 실적 발표죠. 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7월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현재 코스피가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경제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환율로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대, 이번 달에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1,450원 정도인데요.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환율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 환차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에, 그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외국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냐? 그거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반등의 첫 번째 배경은 바로 단기 과매도 해소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하면서 하루 만에 10%가 넘게 하락을 한 것. 실적이나 업황이 갑자기 나빠져서라기보다는 특정 업종에 쏠리던 공포 심리가 하루 만에 한꺼번에 터진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증권가에서 실제로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발동한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을 기록해왔다는 통계적인 패턴을 짚기도 합니다. 한 달 새 고점 대비 무려 40% 가까이 빠진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더 떨어지네요. 뭐 괜찮습니다. 아직 몰라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자, 두 번째 배경은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어제 급락 직후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긴급 진단에서 한 리서치 센터장은 코스피가 9,300선에서 6,000선까지 내려온 만큼 가격 조정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며 6,000선 안팎은 선행 PER 5배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 구간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방향 자체가 꺾였다는 신호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급이죠. 그간 외국인 매도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여서 자금이 유입이 되면 반등 탄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하루짜리 반등만 보고 추세 전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솔직히 이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반등에 올라타야 할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들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미국 반도체주가 어젯밤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 역시도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약 9% 정도 급락을 한 것처럼 미국에서 AI 투자 지속 가능성 논쟁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의 움직임은 실적 발표와 저가 매수라는 국내 요인이 우선 반영된 결과이지 미국발 불안이 완전히 걷히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승부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공식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은 내일 7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는 미국 FOMC 금리 결정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오늘 장 마감 이후, 아마존과 애플은 내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습니다. 빅테크들이 내년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확인해주는 순간 앞으로의 반등은 추세 전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 오늘 반등은 단기 기술적 되돌림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치만 여기서 또 호재도 있죠. 반도체 말고도 삼성전자를 받쳐줄 만한 카드들도 있습니다. 28일부터 시작이 된 갤럭시 Z 폴드 8 플립 8 사전 판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폴드 울트라 대비 생산 물량을 무려 40%나 늘렸는데도 초기 배정이 빠듯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면서 온라인 채널 기준 물량이 8월 둘째 주에서 4주차까지 밀렸고 오프라인 일부 채널은 9월 초순까지 대기가 길어졌습니다. 강남 매장 현장에서도 폴드 8은 20대, 울트라는 40대 이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릴 때 모바일 산업이 하단을 받쳐주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22만원까지 밀리면서 장대 음봉을 만든 자리에서 오늘도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죠. 오늘의 장 마감 시점까지 반등 혹은 아래 꼬리 혹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해소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해도 하루짜리 반등만으로 추세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죠. 지난 고점 대비 낙폭이 무려 40% 안팎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반등이 거래량을 동반한 손바꿈인지 아니면 단순한 숏 커버링인지 이것 역시도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번 주의 실적과 통화 정책이 한 번에 몰린 슈퍼 위크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미국의 FOMC 그리고 아마존, 애플의 실적까지 이어지는 진짜 분수령이라는 것이죠. 그 답에 따라 오늘의 반등이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잠깐의 숨고르기였는지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주가를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내일 나올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FOMC의 결과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번 슈퍼위크 방향이 잡히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주가를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내일 나올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과 FOMC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가이던스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슈퍼위크 그 방향성이 잡히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일 나올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FOMC 그리고 여러 이슈들의 가능성이 악재보다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테니 무작정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산가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도요, 항상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이 등락을 이용을 해서 신고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을 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남들이 3%의 수익을 볼 때 우리는 10%, 15%의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남들이 20%의 수익을 볼 때 우리의 계좌에는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투자법이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꾸준히 제 방송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고맙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한테 좀 속상한 메시지들이 좀 많이 오는데요. 뭐 어떤 연락이냐면 뭐 방송을 늦게 봤다.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요. 진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당연히 수익 중요하죠. 수익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내 돈 지켜야죠.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구독자님들이 이 리스크를 지지 않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을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지금 상단부에 전화번호 보이죠? 이 번호로 종목이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제가 일확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솔직히 이런 약속은 절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지금보다 단 1%라도 수익을 더 끌어올리고 손실은 1%라도 더 줄일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제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 나가고 있는 타점 완전하게 동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겨가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많이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꼭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이나 평단가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을 직접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간단하게 수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인식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하루 이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뭐 수익이 안 난다거나 좀 마음에 안 드신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수익이 나신다면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문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가끔은 좀 고맙다고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참 진짜 감사한데 제가 조금 난감한 게 제가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보내주셔도 제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가성으로 뭘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 정도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주식을 정말 잘하고 수익을 정말 잘 낸다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을 퍼주냐고. 그런데 제가 사실 주식으로 3억 정도의 빚이 있었거든요. 진짜 안 좋은 생각이지만 정말 좀 한강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 알려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로 너무 생생한데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요.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싸움이거든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은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외롭게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 한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미국의 빅테크와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요. 빅테크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 보통 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회사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솔직히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넷플릭스랑 애플 측과도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당장 물려 계셔서 시드가 조금 적다라고 하셔도 이 종목들로 수익을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 받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상단부에 있는 번호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브리핑까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신 문자를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셔야 인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